노무현 대통령은 100% 타살이라고 나는 확신을 해. 김경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컴퓨터를 켜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건 100%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쓴 거야. 누가 썼을까 생각해봤어? 아니 판사 출신의 천재 변호사 노무현이 직접 글로 쓰지 않으면 아무런 유서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걸 모를 뿐도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을 허망하게 컴퓨터에 유서를 남긴다고? 100% 타살이야. 200% 타살이야. 타살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러면 그 유서는 누가 썼을까? 나는 노무현의 유서를 쓴 사람이 2명 정도로 압축이 돼. 의심이 가는 사람 2명이야. 첫 번째가 양정철이라는 자야. 문재인의 오른팔 역할을 했고 홍석현과 문재인의 행동 대장 역할을 하는 자야. 히말라야 가든 어디 가든 데리고 다니던 문재인의 충신이지. 이 양정철이라는 자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어야 돼. 잘 모르는데 이낙연 총리할 때 박근혜 이명박 사면하라고 메시지 전달한 양정철은 윤석열을 발탁하고 주진우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지.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하고 양정철하고 만나서 윤석열한테 홍성주 마시라고 양정철한테 충성하라고 이거 요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윤석열 장모다 김건희다 신빙성 없다 명예훼손으로 자동 보소당한다 이런 언급하면서 윤석열 지킴이를 했던 게 주진우고 양정철 주진우 김어준 한패야. 너무 투명하잖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는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필체와 문체를 고려할 때 글쓰기에 능숙한 양정철이나 유시민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양정철, 유시민, 정청래 등으로 구성된 친문 카르텔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권력을 유지해온 조직적 밀정 집단으로 의심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적폐 카르텔의 실체를 파악하고 지난 1년간 빌드업을 해왔으며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들을 청산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수행 비서 황모 씨가 양정철의 수행 운전을 했었다. 양정철은 문재인의 오른팔인데 윤석열 수행 비서랑 양정철 수행 비서랑 같은 사람이다. 이거 너무 투명한 거라서 송영길 의원이 언급한 거. 양정철에 대해서 양정철 씨가 윤석열을 우리가 야당 때부터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주지청장일 때부터 영입을 하려고 국회로. 양정철 씨가 국회의원 출마 권유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 총장이 청문회 나왔었나요? 그때 왜 양정철 만났냐 그러니까 양정철 알게 된 경위를 정치 입문 권유 때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 야당 때 비례대표로 아마 윤석열을 영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주지청장 시절에.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친문 카르텔 실체 다 알아. 이재명 대통령도 다 알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 임기 때 박영선과 양정철을 요직에 임명한다는 언급도 있었어요. 박영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지 않을까. 양정철을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의 비서실장으로, 김종민을 정무특임 장관으로. 너무 투명하잖아. 상평책이 아니고 윤석열과 문재인은 하나야. 양정철하고 유진우, 김어준 예전부터 방송에서 같이 알콩달콩한 원팀이라고. 김어준은 윤석열과 한패야. 지금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은 다 알아. 양정철,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유시민이 이렇게 불러줘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양정철 이꼴 문재인이야. 양정철 이꼴 유시민이고 김어준이고. SBS 블랙하우스라는 방송 첫 회에서 김어준을 사회자로 SBS에서 앉히고 얘는 양정철을 첫 방송 주인공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양정철은 유시민 보고 대선에 나오라고 언급까지 했던 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가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죠. 지난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대선 도전 여부가 주된 화제였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하자 유 이사장은 제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다고 말했습니다. 강인식 기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에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선 언제 출마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때가 48이셨죠? 소년급제 하신 거죠? 그랬는데 47이었네. 네. 뭐 그러면 더더욱 저는 유시민 선배가 벼슬을 했으면 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둘이 짰어요? 이날 대화에선 조국 민정수석도 거론됐습니다. 본인이 낫습니까? 조국이 낫습니까? 못 알아들은 걸로 할게요. 유시민, 조국 두 분 정도가 같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뭐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다음 대선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간 유시민 이사장이 정계 복귀를 부인해온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치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버티시던 거에 비하면 뭐 저 본인이 재간이 있겠습니까? 뭐 때가 되면. 근데 역사 앞에 겸허하게. 조금은 달리 해석될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침없고 딱 부러진 분이 자기 앞뒤를 이렇게 명확하게 저 결정을 못하는 시절은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남이 깎아달라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은 대선 주자로 자신이 거론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여론조사기관에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선 출마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JTBC 강인식입니다. 지금 보니까 참 징글징글하지. 양정철이 문재인이고 홍석현이고 김어준인데 얘랑 대학생 때부터요. 양정철과 40년 지기 친구가 정청래야. 대학생 때부터 막역한 사이. 정청래는 2017년에
양정철 떠나지만 대통령의 가슴엔 더 또렷이 아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숨은 조력자는 양정철이다. 정청래가 판도라 방송 나가고, 정청래가 MBN이다, TVN이다, JTBC다, 종편 채널 나가는 것도 진짜 같은 거야. 적폐 하수인들이니까 이런 방송 나갈 수 있었다고 보면 돼요. 정청래는 친노야, 노사모야. 왜 정청래를 까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돌고 돌면 양정철과 40년 지기 대학생 때부터 친구인데 친문이지. 임오경이라는 핸드볼 선수 있잖아. 양정철이 인재 영입한 케이스인데 임오경이 지금 누구 쪽에 줄 서 있어? 정청래 쪽에 줄 서 있잖아. 여기 임오경이 더불어 청래당이라면서 장경태랑. 양정철이 영입했는데 정청래 쪽에 줄 선 거 보면 양정철 정청래 원팀 투명하잖아. 고민정을 영입한 게 누구야? 양정철이야. 역시나 고민정은 주구장창 이재명 까대기만 하잖아. 한찬식 민정수석이 새로 인선이 됐는데 청와대 당 컨트롤 말라. 당원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얘들 이제 딴 얘기야. 지문 카르텔들. 한찬식 민정수석에게 많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 정청래랑 한패이고 양정철과 한패인 게 정봉주야. 양정철이 외대 법학과였고 외대 학보사의 편집장이었어. 학생운동할 당시에. 정봉주는 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양정철과 정봉주는 외대 선후배고 같이 학생운동하고 학생운동할 때 양정철이 성당에 대피했을 때 자기 스텔라 차를 가지고 가서 트렁크에 양정철 태워서 구출해냈다고 경험담까지 얘기할 정도로 양정철, 정청래, 정봉주 한패고 전해철하고도 다 친구야. 또 너무 투명하잖아. 많이 봤던 사진이겠지만 2018년 3월 10일 날 전해철이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서 이재명 조지겠다고 할 때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사회 본 게 이동형이고 여기에 박주민, 정청래, 이호철, 양정철, 최재성, 이재정 이렇게 있잖아. 한패야. 다 한패. 나는 이거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던 거라서 이재명 편 없다. 이재명 왜 아무도 믿지 마라. 맨날 김어준은 믿을만 해요. 이재명 지킴이에요. 유시민 작가님 욕하지 마세요. 정청래는 진짜 개혁파예요. 최강욱 개혁파예요. 우리 조국 교수님 욕하지 마세요. 다 한패라고. 이재명 빼고. 이동영 얘는 정청래 전해철하고 한패였었는데 지금 이재명 편인 척한다 또? 김어준 까더라. 골치 아파 진짜. 기회주의자들, 위선자들 구별을 해야 돼. 그 구별 못하면 이재명 정권 성공적으로 마무리 못해. 이동영이 지금 김어준 까는 건 잘하는 거지. 근데 알고는 있자 이거야. 너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뻘쭘 못하고 계속 김어준, 유시민, 지문 카르텔 깔 수 있게 알고 있자 이거야. 정청래랑 양정철은 한 몸이라고 보면 돼. 양정철이 이런 언급을 했어. 저는 원래 선봉에 선 사람이 아니라 조절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디자인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시커멓게 뭔데 무슨 대선을 디자인을 해. 다음 총선에서도 디자인하는 역할을 당에서 요구하는 것 같아서 지난 경험을 살려 총선을 디자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윤석열 요 정도의 등급 과 홍석현, 방상훈 최고 등급의 적폐 요 사이에서 메시지 전달하고 지령 전달하고 행동대장하는 상당한 권력자야. 보이지 않는 권력자. 그러니까 문재인의 꼬봉은 아니고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드는 홍석현, 방상훈의 지시를 받고 지시를 또 내리는 요 정도의 스탠스라고 보여져. 총선을 지가 디자인해보고 싶대. 그러니까 총선에 공천 같은 거 해서 친문 수박당으로 만들겠다 이거지. 책사라고 보기도 그래. 책사는 죽은 내 부하잖아. 문재인의 부하인 스탠스로 보이지만 하는 일은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진보 세력을 괴멸시키는 지령을 디자인하는 위치라서 책사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지. 홍석현의 책사 정도라면 좀 어울린다. 지가 총선을 디자인해보고 싶다고 이래서 2019년에 양정철, 정청래 등이 총선 기획단에 인선이 됐어. 그러니까 공천을 지 맘에 드는 적폐 쓰레기 친문 하수인들로 박아 넣은 게 양정철, 정청래였단 얘기야. 이재명 당대표 되기 전에 민주당 180석 완전 당도 높은 수박 드글드글 했잖아. 대략 한 3분의 1 아니면 반 정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으로 꽤 날려 보냈지만 아직도 잔존 수박들이 상당하다고. 친문 수박들이. 이재명 외에는 믿을 사람이 한 손으로 꼽을 정도야.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재명은 무조건 무지성으로 믿어야 돼. 이재명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니까. 우리 한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무현의 유서를 누가 썼을까? 노무현은 100% 타살이라고 난 믿는데 그걸 전제로 해놓는다면 그 유서는 누가 쓴 것일까? 내가 두 사람을 의심하는데 첫 번째가 양정철이야. 왜냐? 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외대 법학과를 나와서 법을 잘 알면서 외대 학보사의 편집장을 했어요. 편집장,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유서 쓰려면 글쓰기 잘하는 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김경수는 글 잘 못 써. 그래서 의심하는 부분이고 얘가 책 같은 걸 기획을 많이 했어. 문재인 대통령으로 만든 운명이라는 책을 기획한 게 양정철이야. 감성팔이 집 짜내게 하고 권력 유지하고 요런 짓거리 잘하는 홍보 글쓰기의 마술사가 양정철이라고. 한명 글 못 써. 문재인 운명 요책 기획자가 양정철이야. 유서 글 잘 쓴 글이라니까. 티 안 나게 필체가 드러나지 않게 짧게 잘 쓴 글이야. 양정철의 프로필 한번 보자. 어떤 일을 해왔던 사람인가. 외대 학보사 편집장 하면서 학생운동을 정봉주랑 같이 빡시게 하고 처음 직장이 현재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전국 언론 노동조합 연맹 언론 노보 언론 기자를 해. 나산그룹 홍보실에 있었고 한보그룹 홍보실에 있었고 신원그룹 홍보실에 있었고 홍보, 방치기, 글쓰기 이런 거 잘하느라고 스카이라이프의 홍보팀에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언론 보좌역을 했고 18대 대통령 후보 비서
비서실 메시지 팀장을 했고 거기다가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해요. 문예창작 글쓰기 상당히 잘하는 인간이라고 양정철이. 그러니까 노무현의 유서가 노무현의 필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잘 써야 되는 건데 양정철 정도면 그 유서를 썼을 걸로 상당히 능력은 되는이라고. 양정철이 책도 냈었어. 언어 민주주의로 본 노무현과 문재인 이야기. 그러니까 책 제목이 세상을 바꾸는 언어야. 글쓰기나 말하기를 알려주겠다 지가. 말과 글의 힘. 그러니까 글을 꽤 잘 쓰는 사람이라고. 책 메디치 미디어에서 나왔어. 메디치 미디어 내 애청자들은 다 알지. 하여튼 이 책에 대해서 정철 카피라이터가 막 극찬을 해주고 유홍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지 유홍준이 극찬을 해주고 유시민이 극찬을 해주고 주진우 기자가 극찬해줬어. 와 투명하다. 정청래 위가 양정철이야. 양정철을 조지면 정청래는 아무 힘도 못 써. 이제 끝나는 거야. 메디치 미디어에서 나온 책들 보자. 승부사 문재인, 조국의 가불선진국, 조국의 오디세이,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 황현선, 조국신당 황현선 있지. 문재인 꼬봉의 조국 꼬봉, 박현민의 기획과 연출 특강 강연까지 열어주고. 메디치 미디어 기똥찬데야. 여기서 글 쓴 애들, 책 낸 애들 있지. 투명해 다 반명이야. 김동현 부엉이 눈깔. 얘도 메디치 미디어에서 책 냈죠. 한동훈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감성이랑 똑같지 않냐? 메디치 미디어에서 책 냈잖아. 얘도 홍석현 하수인이고 내각재경 카르텔이야. 메디치 미디어에서 책 낸 사람들도 볼까? 김경수 사람이 있었네라는 책 냈고 메디치 미디어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당신은 아직 지지 않았다. 친문 카르텔들 전문 출판사에 왜 한동훈이 책을 내냐고. 양정철 세상을 바꾸는 언어. 김두관 아래에서부터. 민형배 슈퍼 눈깔 민형배 자치가 진보다.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이 양기대가 리틀 이낙연이잖아. 기대하시라 광명. 또 홍성국 수축사회. 신경민 국정원을 말한다. 신경민도 완전 반명의 화신이지. 이 메디치 미디어의 대표가 김현종인데 이 사람이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이야. 홍석현이 키워준 출판사구나 느낌이가 오지. 여기에 친문 하수인들 다 책 내잖아. 이재명 책은 하나도 없고. 양정철은 글을 잘 쓴 사람이야.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까지 했어. 외대 학부사 편집장까지 하고. 글쓰기는 평생 하던 인간이야. 양정철이 노무현의 유서를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보고 있어. 거기다가 이런 언급도 과거에 한 적 있어. 이게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김어준 만난 양정철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가지고 다닌다고. 김어준 방송 SBS 블랙하우스에서 지금도 아마 문 대통령 지갑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유서를 지갑에 가지고 다니세요. 이것까지 언급하는 걸 보면 양정철이 쓴 유서가 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 근데 문재인을 비롯한 친문 쓰레기들은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가서 항상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신나한다. 이렇게 덩실덩실 신나할 일이야? 유시민도 신나하더라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노무현이 죽은 게 너무 신나는 일이지. 노무현 시체파리에서 돈과 권력을 찰지게 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노무현 죽음의 핵심이 문재인과 양정철, 김경수 이런 자들이라고 의심을 해. 의심은 할 수 있는 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확정 내리는 건 아니고 의심이 간다 이거야. 예, 좀 이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음악만 준비되면 써니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 문재인이 그 정치에 도전하는 과정은 스스로의 금기를 깨나가는 과정인가. 절대 무대에 오르지 않겠다고 해분을 설득을 해서 북콘서트를 했고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스스로 결단 내려서 출마를 했고 가장 문 회장이 자신 없어 하는 게 춤과 노래인데 일단 춤의 금기는 깼습니다. 다음에 남은 게 노래고요. 야, MR 꼭 준비해라. 준비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고 쳐 웃을 일이니? 댄스곡을 틀고? 일단 춤의 금기는 깼습니다. 다음에 남은 게 노래고요. 야, MR 꼭 준비해라. 준비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써니! 처단 당해야 돼. 다 엄한 처벌을 받아야 돼. 두 번째로 의심하는 게 유시민이야. 둘 중 하나라고 봐. 친문 카르텔의 핵심 멤버들, 비밀을 다 아는 핵심 멤버들은 양정철, 유시민 둘이거든. 거기에 글쓰기 잘하는 놈이고. 유시민의 뿌락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유시민이 대구 수성국락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해. 총학생회에서. 그러다가 교내에 자료 찾으려고 방문한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이라든지 무고한 시민들을 서울대 학생 아니라고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열흘 넘게 구타하고 안기부식 고문을 한 게 윤호중과 유시민이야. 윤호중 지금 행안부 장관 하고 있지. 근데 녹화 사업으로 군대를 끌려갔는데 무사히 제대를 해. 그러면서 첫 직장이 어디였냐? 1984년에 도서출판 항민사의 편집부장을 맡던. 양정철과 비슷하지. 양정철은 외대 학부사 편집장, 유시민은 출판사 항민사의 편집부장. 글쓰기를 좀 하는구나 유시민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서울대학교 복학생 협의회 회장을 맡
있다가 정치판에 처음 뛰어든 계기,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해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판에 들어서게 돼. 문재인이 유시민과 유사한 밀정 뿌락치 녹화사업 대상자로 녹화되어서 뿌락치 짓거리를 평생 해왔다는 나의 의심. 그러니까 유사한 인생의 궤적이야. 문재인은 무사히 대학교 복학하고 무사히 사법고시까지 패스하고 일면식도 없던 부산의 고졸 변호사 노무현하고 같이 일하겠다고 가. 그게 말이 되냐고. 부산의 피난민 가정으로 흑수저 집안인 문재인이 김앤장 영입 제안이 있었대는데 그걸 버리고 간다고? 감정 공감 능력 없고 소페 같은 인간이 그런 정의로움이 있었다고? 그거는 안기부에서 매칭을 시켜준 거지. 노무현 블랙리스트, 인권, 노동, 변호사다. 옆에 붙어서 계속 전두환 정권 안기부로 보고해라. 읽을 거수 일투족을. 그거랑 똑같이 유시민도 이해찬한테 매칭을 시켜준 거라고 나는 의심을 하는 거야. 의심할 수 있는 거다. 의심하는 것도 못하면 그거 민주주의 국가야? 이해찬 보좌관으로 들어가. 그런 다음에 한겨레 독일 통신원도 하고, 한겨레가 문재인이 창간 당시에 들어가서 그 당시 2억 원을 냈는데 지금 기준으로 한 4, 50억 되는 돈이야. 능력 없어서 돈 못 벌던 변호사로 유명했어, 문재인은. 그래서 노무현이 변호사 할 때 일거리를 많이 던져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지금 기준으로 수십억 되는 돈을 한겨레에 투척하고 한겨레 창간 당시 들어갔다고. 그거 다 적폐 세력들의 자금이고 민중들이 만든 진짜 민주주의 지키려는 언론사를 조지라고 괴멸시키라고 밀정을 박아놓은 거지, 문재인을. 한겨레 독일 통신원도 하잖아. 그 당시에 독일에 학비 보내고 외화 송금하고 이런 게 참 힘들었다고 하던데, 제한이 있었다고 하던데 부인까지 데리고 와서 독일에서 유학을 해요. 근데 독일에서 석사밖에 못 받아왔는데 성공회대학교, 뭐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서울의 4년제 대학교의 교수가 돼요. 그런 다음에 MBC 100분 토론에 2기 사회자까지 맡아. 완전 밀정 뿌락치의 삶을 산 게 유시민이었다고 봐. 유시민네 집이 마찬가지로 흑수저였는데 부인까지 데리고 가서 유학을 하고 교수까지 쉽게 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사찰공화국 뿌락치라는 과거 만들었던 다큐멘터리인데, 군 정보기관이 개인의 모든 정보를 파 사찰하고 있으면 물론 성격 및 성향까지 규정하고 있는 상황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국가 권력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보 수집 능력은 사찰 대상자의 최측근에 프락치를 심어놓지 않고는 불가능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해찬 당시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감방도 갔다 오시고 개고생을 하셨던 분이야. 군사 독재 정권에서 봤을 땐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 녹화사업 관련해서도 이렇게 국회에서 전 보안사 사령관한테 청문회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이해찬을 감시하라고 안기부에서 붙여놓은 밀정 뿌락치가 유시민이 아니었을까 상당히 의심이 되는 거야. 보안사는 프락치 양성을 위해 조직적인 시도를 한 사실이 있다. 80년 9월부터 포고령 위반 학생들을 강제 징집을 많이 했죠. 이게 11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이른바 녹화 사업이라고요. 네. 그래서 군에 들어온 학생들을 가지고 휴가를 내보내서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가서 동향을 파악해오도록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군의 전투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내가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안 하겠다는 사람은 들어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뭐 그런 것은 있었을 것이 아니냐고 부탁도 생각하는데, 하고요. 예, 제가 군대에서 부탁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 부탁을 거절한 사람들, 그들 중 일부에게 돌아온 건 참혹한 죽음이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프락치 양성 사업이 된 것이다. 80년대 초 학생운동권은 시위나 수배 중에 검거되면 특수지원자로 분류돼 경찰서에서 바로 강제 징집되었고, 사상개조, 즉 녹화라는 이름 아래 가혹행위를. 이해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락치 사찰공화국의 고백.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어목했던 시절에 군생활을, 그것도 녹화사업으로 확성동에서 끌려간 유시민이 무사히 했다? 의심 가지 않아요? 이거 좀 희귀사진이긴 한데 유시민이 군생활 당시에 셀카를 찍었다는 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표정 보세요. 저 90년대에 아주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도 셀카 마음대로 못 찍었어요. 80년대 그 어목했던 시기에 녹화사업으로 끌려간 자가 계급장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일병이나 상병 같아요. 병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넓이로 봤을 때. 저도 90년대 군생활 했지만 병장 달고 몰래 짱 박혀서 찍거나 훈련 나가서 스냅 카메라, 일회용 카메라 사가지고 찍은 거지.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도 없었잖아요. 큰 카메라를 여기 뒤에 군인들도 있는 데서 이렇게 웃으면서 찍을 수 있다는 거는 군생활을 띵까띵까 편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머리도 일병 상병 치고는 좀 긴 편이고 표정이 아주 편합니다. 여기서 녹화사업 끌려갔던 학생들이 6명인가 8명이나 명문대 학생들이 의문사를 당할 정도였는데 의심 가지 않아요? 바로 군대 가서 보안사 안기부의 충성 서약서를 쓰고 밀정이 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나? 의심이 될 수밖에 없지. 당연히. 안 그러냐?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복학하고 첫 발령지가 이해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밀정으로 매칭이 돼서 이해찬을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고, 노무현을 언제 처음 알았을까? 1988년에 이해찬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같은 당의 소속이었던 초선 노무현 의원과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되면서 노무현까지 이제 같이 보고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진노파리를 하지 않았나 싶어. 국정원의 기록이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나는 보는데 문재인이 국정원 개혁을 했어. 시키지도 않은 국정원 개혁을 임기 때 2011년 국정원 개혁 역사에 남을 찬란한 이정표다.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을 폐지하겠다. 여기서 밀정 불합치 기록을 삭제했다고 또 의심을 한 거야. 나는 보안사의 후예가 기무사거든. 기무사를 개혁을 한 게 또 문재인 때였어. 과거 보안사 녹화사업 대상자로 불합치 임무를 했던 문재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기록을 없애지 않았나. 이제 국정원 기록은 남는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문재인이 기무사를 또 해체를 했었잖아. 임기 때. 아니 하라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손도 안 대고 별로 주장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기무사 해체하고 국정원 개혁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박지원이 이런 언급했잖아. 국정원장 할 때. 국정원 문서 서버에서 삭제가 되더라. 2022년 12월 15일에. 이런 언급했어. 그러면 삭제를 했겠지 문재인이. 자기 과거 기록. 영화 신세계 마지막 장면 알지? 요거라고 이정재가 자기 경찰 기록 다 불태워버리잖아. 문재인이 기록 다 삭제해버린 것 같아. 그래서 문재인도 노무현의 밀정 뿌락치 짓거리를 했다고 나는 의심이 가고, 유시민도 이해창과 또 노무현 계속 뿌락치 짓거리를, 밀정 짓거리를 지근거리에서 계속 해왔던 걸로 보여져. 녹화사업으로 군대 끌려가면, 내 애청자분도 68세셨나? 자기 처남이 대학생 때 녹화사업으로 군대 끌려갔다가 정신 이상이 돼서 아직도 방구석에서 안 나오고 있다고. 60대가 넘었는데 그 글을 써놓으셨더라고. 무진장하게 어목했던 시기에 유시민은 어떻게 이렇게 셀카를 찍고 신나고 있었을까. 녹화사업으로 끌려간 자가. 이자는 밀정 뿌락치야. 내가 보기엔 그래. 그러니까 적폐 종편 채널에서 고정 출연을 시켜주고 지금까지 아무런 고생 안 하고 검찰 소환조사 한 번 안 받고 벌금 정도는 좀 냈지만 구속당하지 않고 탄압받지 않고 살잖아. 1974년부터 1975년 민청학년 사건 및 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체포되어서 심한 고문을 당한다고. 학생들이 아니면 민주화 인사들이. 이해찬 전 의원도 1988년에 안기부의 연행이 되었어. 이게 웃긴다고. 유시민이 이해찬 국회의원 보좌관이 된 게 1988년이야. 이때 옆에 붙어서 이해찬이 말하는 거, 전화하는 거 모든 거 다 안기부에 보고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1988년 그 해에 안기부에 연행이 됐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팬티바람으로 수건과 헝겊을 이용한 폭행 등 4시간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이해찬 전 의원이 증언을 했었다고. 저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셨어요. 올해 1월달 별세했을 당시 그의 사망이 군사 독재 시절 당한 고문 및 열악한 수감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찬 전 의원이 밀정 뿌락지에 대한 폭로를 할 것 같아서 아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나 힘들어진다. 근데 웃긴 게,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 보좌관이면 내가 아끼는 사람 아니야. 내 제자 같은 사람이고. 그러면 내 보좌관 했던 애가 국회의원도 달고 정치적으로 잘 나가길 원하지 않아? 근데 노무현 임기 때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이해찬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 목소리 크게 내면서 유시민 쓰면 안 된다고. 아니 자기 보좌관이었으면 얘가 장관 되고 이러면 자기도 보람 있잖아. 이해찬 전 의원은 유시민의 실체를 알았던 것이 아닐까 의심이 가는 거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왜 강행을 했을까? 싸우면서까지. 삼성 정치 자금을 받아서 그렇지. 홍석현이 유시민 쓰라고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내가 보기엔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악의 세력과 하나가 됐었으면 죽음까지 맞이하지 않았고 정권도 평화로웠겠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 이해찬한테 당신이 관두라고. 아이씨, 야 이해찬 제가 홍석현이 자꾸 유시민 쓰라고 해서 그냥 쓰는 거야. 아이씨, 진짜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그만두라고 그런 게 아닌가. 노무현에 대해서 문재인을 썼다, 한덕수를 썼다, 개혁을 못했다, 무능했다 이런 걸로 노무현을 까지마. 노무현은 그 당시에 정치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돈 때문에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언급한 적도 있단 말이야. 지금이야 SNS도 있고 온갖 인터넷 홈페이지 권리 당원 수도 많고 당비도 있고 정치 자금은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때는 대선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노무현 오른팔이었던 안희정이 삼성에서 30억 받고 재벌들한테 수십억을 받은 거야. 대선 자금 쓰려고. 홍석현이 삼성 자금 연결해주고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노무현 대통령 표정 봐봐. 불편해하잖아. 홍석현이 대통령을 조종한 거야. 유시민 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하라고. 문재인 얘 민정수석이든 쓰라고. 한덕수 국무총리 쓰라고. 그래서 한덕수를 쓴 거야. 유시민도 쓴 거고. 문재인, 한덕수 양옆에 이 적폐 홍석현이 심어넣었으니 힘을 쓸 수가 있겠어?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한덕수 국무총리 쓰고 비서실장으로 문재인 쓰고 얘네 둘이 막 설치고 홍석현이 뒤에서 실실 웃고 있잖아. 문재인, 홍석현, 한덕수.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다 알고 계시니까 예전에 성남시한테 이런 언급을 한 거야. 결국 돈입니다. 돈. 첫째로 집권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가진 과정에서 그들의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들의 돈을 쓰고 나서 어떻게 그들을 제재합니까? 이미 한 몸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상한 돈 쓰지 않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 사람한테 도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신 대통령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되신다면 안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한 푼 더러운 세력으로부터 안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됐고 적폐청산 개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노무현이 못했던 그 서름을 이재명이 다 복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재벌도 홍석현, 방상훈 같은 대형 적폐 언론사도 이재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 혼자 만들어 온 판이야. 진짜 역대급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래. 김대중을 지금 넘어서고 있으니까 이재명은 위인전에 나올 사람이고 한민족 역사에서 수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야 진짜. 이재명은 이재명과 동시대에 살고 같이 지지하고 있다는 거 진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이야. 엄청난 일을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야 지금. 이제 1년 빌드업을 했어. 친문 적폐 쓰레기들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그냥 내비뒀어. 방치했어. 얘네들이 제발저리니까 깍깍대고 최후의 발악들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이제 민정수석 바뀌었어. 이제 앞으로 2년간 선거 없고 다 조질 수 있어. 왜냐면 적폐들의 실체를 알아야 조질 명분이 생기는 거고 조져도 반발이 없는 거지. 그거 하느라고 답답한 모습이 보여졌던 거야. 나도 답답했어 솔직히. 개혁 적폐청산은 임기 초반에 해야 하는 건데 뭐 하시나. 부지불식간에 개혁하실 줄 알았거든. 김영삼이 하나회 청산하듯이. 이재명은 백도 돈도 세력도 없어. 그래서 빌드업을 촘촘하게 탄탄하게 해야지 적폐 세력들 조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년을 참고 참은 거야. 당대표 선거든 뭐든 간에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국민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대선 출마를 하셨지. 이제 이들을 청산할 타이밍이 왔어. 앞으로 2년간이 진짜 재밌는 정치판이야 대한민국이. 주가 상승이다. 경제 성장률이다. 윤석열 문재인이 싸질러 놓은 똥치우기 작업 1년 죽을 각오로 일하셨고 이제 2년간 대한민국 국군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한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제 하실 거야. 2년이 클라이막스야. 총선까지. 나는 차기 총선 때 내각제 개헌을 한 해 만에 별 걱정도 안 돼. 2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이뤄서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약화다, 권력 분산이다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는 개헌이 압도적인 판이 될 걸로 나는 예측하니까. 한덕수를 윤석열 정권 때 국무총리로 썼잖아. 홍석현이 시키는 거라고. 왜 홍석현이 한덕수를 자꾸 쓰라고 하나? 한덕수랑 홍석현은 1949년생으로 동갑이야. 원래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비슷한 사람 좋아하잖아.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홍석현과 한덕수는 경기고등학교 63회 동기야.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다고. 친일 매국 세력의 끝판왕의 홍석현의 오른팔 친구가 한덕수였기 때문에 노무현 때부터 쓰라고 했던 거고 윤석열한테도 국무총리 쓰라고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깜빵 갈게 생겼네. 중앙일보, JTBC 부도 났네. 역사적인 시국이야. 한민족의 국군이 이제 떡상하는 거야.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노무현은 100% 타살이라고 나는 전제를 했어. 그렇다면 그 유서는 누가 썼을 것인가? 첫 번째 양정철. 글솜씨가 훌륭하다. 홍석현과 문재인, 윤석열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홍석현의 책사급이 양정철이다. 행동대장이다. 그러니까 의석도 장관도 안 맞는 거지. 자유롭게 홍석현의 지시사항을 행동대장으로서 수행해야 하니까. 두 번째로 의심하는 게 유시민이라고 했는데 이해찬의 밀정 뿌락치로 매칭이 되어서 비서관이 된 해 1988년에 안기부에 끌려가 이해찬 의원이. 그래서 4시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게 유시민이 다 꼬질러 바친 것 같아. 왜냐면 얘는 깜빵 끌려갔을 때도 수십조 분량의 밀고를 했잖아. 운동권 친구들 다 폭로하고 지는 무혐의로 빠져나오느냐. 그러면 이해찬 옆에서 이해찬이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지 다 안기부한테 보고해서 잡혀가게 했겠지. 근데 이해찬 전 의원 돌아가셨을 때 또 우는 쇼를 해요. 지가 상주여서 상주했대. 이해찬 죽이기 1등 공신이었다고 봐 나는. 유시민이 눈이 짓무르게 오열했대. 이해찬 부부 반지를 빼서 혼수에 보태주 평생 동지였다고. 그런 스승과 같은 이해찬을 밀고를 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게 한 혐의라고 봐. 이해찬 전 의원도 알고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할 때 반대라고 싸웠지. 내가 써봤는데 쓰레기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얘는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내야 돼. 지금 재발이 저려서 노무현 재단에서 손을 뗀다 하고 김어준 방송에 주 3회 출연을 하겠다 이런 거야. 여의도 정치가에서 찌라시 밭글 도는 거 보면 얘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스스로 지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윗선에서 또 지령이 내려왔지. 너가 민주당에서 수십석 빼와서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분당을 시켜놓고 이재명 정권 때 개혁적인 법안들 통과 못되게 151석 밑으로 내려가게 빼와라. 특명을 내렸다고 나는 봐. 그거밖에 없거든 지금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죽이기를 어떻게 하겠어. 홍석현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밖에 수가 안 나와. 별 수가 없거든. 원래 바둑이다 장기다 막판에 이제 몰리면 볼 수 있는 수가 별로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이제 조국도 안 돼. 되는 들이 하나도 없으니 그나마 텔레비에 많이 나온 인기 아직도 조금이라도 있는 유시민을 등판시킨 거지. 이재명이 완승을 거두는 판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잖아요. 이재명이 적폐급 판왕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대통령 됐고 공격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유리한 판을 선점해버렸다고. 압도적이야. 재벌도 돌아섰어. 삼성 이재용이 동아일보 홍석현하고 거리두기 한 게 박근혜 최순실 사태 때 태블릿 PC 폭로한다고 손석희 JTBC 방송에서 하고 그거에 연루가 되면서 이재용 회장이 깜빵 간 적 있잖아. 그때 광고를 다 끊었었다고. 삼성이 JTBC 광고. 삼성 계열사가 전부 다. 그때부터 망조가 시작된 거야. 적폐 본진도 나락이고 홍석현 사주에서는 올해가 죽을 수라고 하고 이제 이재명의 완승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자기 당대표는 김민석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김민석이 당대표 되더라도 뻘짓 못해. 내가 이재명의 전략
전략을 알아. 녹화사업으로 군대를 끌려간 새빨간 학생운동권 출신 유시민이 군생활을 이렇게 셀카까지 찍어가면서 몰래 찍은 것도 아니야. 뒤에 군인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주 편한 군생활을 했다고. 80년대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봐. 계급장을 봤을 때 일병이나 상병인데, 많아봤자 상병인데 병장이면 더 두껍다고. 저 빨간 계급장이. 나태해도 사진 못 찍어요. 셀카 못 찍어. 이때는 나 90년대 때 일회용 카메라 있지, 슈퍼에서 파는 거, 후지필름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없을 시절인데 큰 카메라를 지가 딱 셀카를 찍는다는 거는 띵까 아주 편한 군생활을 했다는 얘기야. 군사 독재 정권에서 녹화사업으로 끌려온 운동권 대학생을 띵까 군생활하게 놔줬을 거라고. 얘는 적폐의 하수인이 군생활 때부터 시작된 거야. 사찰공화국 그 뿌락치 다큐멘터리에 의문사한 아들, 면회를 간 아버지의 증언이 있어. 보안사에 불려가는 게 일이라는 거야. 자기 아들이 완전히 벌벌 떨고 있더래. 아버지가 면회 왔는데도 벌벌 떨고 있더래. 이런데 얘는 여유롭게 셀카를 찍고 있다고. 80년대 군생활하면서 유시민은 문재인과 함께 희대의 밀정 뿌락치 짓거리를 정치판에서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거야. 그걸 전제해 놓으면 친문 카르텔들이 왜 미친 짓거리 하는지 알 수가 있어. 유시민이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뿌락치 관련된 뭐 언급을 하는데 얘 표정을 봐라. 엄청 불편해한다. 관찰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예리하게 보시는 분들은 표정 보고 느낌이 올 거야. 소위 학원 자율화 조치라는 것이 나면서 전두환 정권이 견디다 못해서 경찰을 학교 밖으로 철수를 시켰죠. 그렇게 되니까 얘 암울한 표정 봐. 암울한 표정. 학원 자율화 조치라는 것이 나면서 전두환 정권이 견디다 못해서 경찰을 학교 밖으로 철수를 시켰죠. 그렇게 되니까 학내 정보를 이제 곧바로 옛날처럼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복 경찰관이 몰래 들어오든가 아니면 정보를 수집해서 경찰에 전달하는 사람, 그게 이제 이른바 정보원 뿌락치라고 보통 말하는 건데. 영혼이 가출했어. 영혼 없이 얘기를 하잖아. 자기 얘기인데 자기 소개하고 있어 지금. 유시민은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 개표 방송 표정, 이재명이 대통령 될 때 개표 방송 표정 보면은 이자의 실체 느낌이 올 거야. 그리고 지금 유력이 떠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축하 말씀드리고요. 아니 유시민은 왜 윤석열이 대통령 됐는데 이렇게 신난 표정을 짓냐.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권력을 가지는 데 따르는 위험,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너른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에 들어온 권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와, 완전 신났어. 이재명 대통령 거의 확실시 될 때 개표 방송에서의 유시민 표정을 좀 봐봐. 이 결과는 사실 나라 이런 표정이야. 완전 뿌락치라고 나는 확신을 해. 개인적인 이제 어떤 느낌을 말씀드리면 쉽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것 같다. 국민이 예상하신 것보다 덜 나왔군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 40% 턱걸이 하냐 마냐 정도까지 표를 얻었고 또 TK를 완벽하게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PK 지역도 울산을 조금 뒤지긴 했지만 득표율 차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대로라면 지켜낸 걸로 보이거든요. 그걸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영향은 좀 있겠으나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표정이 딱 차이가 나지 않냐? 너무 투명하잖아. 유시민은 희대의 뿌락치로 수십 년간 암약해왔어. 안 들키고. 유시민이 마지막까지 안 들킬 거라고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나락으로 갔어. 얘 나락으로 가고 있으면 진보 쪽에 또아리를 트고 있는 독사 같은 친문 카르텔들 다 조질 수 있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민정수석도 교체했고 이제 앞으로 2년간 신나는 뉴스들이 나올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해.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는 과연 누가 썼을까? 첫 번째로 의심 가는 게 양정철이었고 두 번째가 유시민이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자료를 봤을 때는 양정철 같지. 나도 양정철이 노무현의 유서를 쓴 글솜씨가 상당하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또 유력하게 유시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 노무현의 책 자서전 운명이다. 노무현의 자서전이 사후에 출판이 됐어. 근데 노무현의 자서전 운명이다를 쓴 작가가 유시민이야. 친노가 아니었는데 노무현을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잘한다고 노무현의 자서전을 써. 자서전은 자기가 쓴 책이야.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주인공이 죽고 나서 남이 쓴 거는 평전이야. 평전. 근데 자서전, 노무현 자서전이라고 유시민이 썼어. 노무현 재단이었고. 이 책을 읽다 보면 노무현의 유서랑 필체가 똑같아. 짧게 써. 길게 쓰면 필체가 뽀록 날까봐 그런 유서를 쓴 것도 있고. 유서를 한번 보자. 노무현의 유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얘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넣은 문구 같아. 친노 카르텔들이 헤쳐먹은 거 노무현이 책임지고 다 떠나게끔.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자기 운명대로 그냥 자기가 죽겠다로 노무현한테 덮어 씌우고 지네들이 면피하겠다는 투로 느껴져. 화장해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 생전에 권양숙 여사님과 함께 장기 기증 서약을 한 분이야. 근데 화장하래. 화장해라. 증거인멸이지.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오래된 생각 아니야. 장기 기증 서약하신 분이야. 노무현의 필체가 드러나지 않게 짧게 썼다고. 그러면서도 좀 즙짜내는 감동적인 느낌은 첨가를 해주고
해주고 모든 책임 자기가 지고 가는 것처럼 하고 여기 기사 있잖아. 장기 기증 서약서를 전달하는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니 노무현의 자서전을 친노도 아니었던 유시민이 썼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노무현의 유서의 필체와 유사하게 유시민이 노무현의 자서전 운명이다를 썼더라고. 근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책들을 많이 사서 봤는데 대필이라든지 유명한 정치인이 되면 자기가 바빠서 잘 안 쓰고 대필 작가들 쓰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요 책을 내가 정했어. 여보 나 좀 도와줘. 노무현 대통령이 49세 때 쓴 에세이 책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필체 어떤 스타일로 글을 쓰시나 내가 한번 좀 뽑아봤거든. 노무현 대통령은 달필이야. 글을 굉장히 잘 쓰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컴퓨터에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남길 분이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의 생각, 의견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글을 길게 쓰시는 분이야. 책을 읽어보니까 자신의 의견, 생각을 말할 때의 노무현의 필체를 한번 보자고. 사퇴서를 낸 행위 자체는 번듯한 명분과 논리를 갖추었고 사퇴를 철회하기까지의 과정에도 내 나름대로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정치인의 잘못 중에서도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일을 가장 경멸해왔던 터이라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한 일을 뒤집는 마당에 무슨 구구한 명분을 생각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나의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 노릇을 계속하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인간적인 고뇌와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잔인한 봄날에 벌어졌던 나의 의원직 사퇴 파동은 이렇듯 봄바람처럼 해프닝으로 지나가 버렸지만 나의 자존심을 핥힌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상처 자국을 어루만지며 고뇌한다. 과연 정치인이 해야 할 진정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그 여학생에겐 어린 시절에 그 얘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사회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건설된다는데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은 그런 욕심들이 과연 이성으로 다스려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나만 가난했던 것은 아닌데도 어린 시절에 나는 유독히 가난을 심각하게 여기며 자라났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나의 잠재의식 속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은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열망과 함께 모두가 가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동시에 심어졌던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의견 생각을 피력하실 때는 일개 문장을 쓰시는 분이야. 글 잘 쓰시는 분이고 자기가 죽는데 이렇게 짧게 컴퓨터로 쓰고 떠나실 분은 아니야. 사법시험에 합격, 이것이 긴 여정에서 하나의 중간 목적지에 불과하지만 하나의 성취와 조그마한 승리로 평가될 수도 있기에 막상 합격기라는 것을 쓰려 하니 자칫 어떤 승리감에 도취되거나 과거를 돌아보는 낭만적인 기분에 도취되어 힘겹고 괴로웠던 긴 수험 과정의 체험을 스스로 미화시켜 얘기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까 여간 두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장이 길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 누가 썼을까? 양정철도 상당히 글 잘 쓰고 의심 가고 거기에 유시민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을 써. 네가 노무현 유서 필체로 짧게 노무현의 유서를 유시민이 썼길래 노무현의 자서전을 막히지 않았나? 이 책에 기획은 양정철이 하고 유시민이 글을 쓰지 않았나? 나는 의심하는 거야.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 그렇게 글을 잘 쓰시던 달필이셨던 분이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허무하고 짧은 문장으로 컴퓨터로 쓰고 가신다고? 양정철 기획, 유시민이 쓴 유서. 신문 카르텔들이 하나둘씩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나락으로 가면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 꼭 밝히고 싶다고. 많은 자료들 계속 모으고 있는데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 밝힐 거야. 난 100% 타살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든. 내가 몇 년 전부터 소설 쓰네, 음모론이네, 정신병자, 국힘 뿌락치네, 일본 극우 돈 받았네 이러면서 주장해왔던 것들이 한 90%는 다 맞대. 지금 또 몇 년 후에 진실은 밝혀지겠지.